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자료에서는 WPF에 뷰랑 뷰 모델 연결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합니다. 뷰와 뷰 모델 연결하는 방법은 다른 글을 참조해 주세요. 우선 여기 간단한 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. 데이터 바인딩 예제로 만들어 놨는데요. 레드라고 하는 라벨과 그 옆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. 이 뷰에는 이제 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멸 쪽에 텍스트 박스를 추가했을 텐데요.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. 텍스트 박스 컨트롤을 놓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리고 텍스트에 이렇게 255라는 문자를 할당을 해줬습니다. 요 텍스트는 255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제 요 텍스트 박스에 255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지게 됩니다. 요 텍스트 박스라는 컨트롤에 요 텍스트는 프로퍼티인데요. 이 프로퍼티는 디펜던시 프로퍼티라고 불리웁니다. 디펜던시 프로퍼티는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수행하게 해주는 프로퍼티인데요. 이 텍스트 값에 어떤 값을 저장하면 화면 UI에 텍스트 그 해당하는 텍스트가 보이고 이 텍스트의 값을 불러오면 UI에 입력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코드 비하인드 단에서 이 이름으로 텍스트 박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컨트롤의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접근해서 이렇게 값을 할당하게 되면 이 값이 UI에서 보이게 되고 이 텍스트라는 값을 불러오게 되면 이 불러와진 이 텍스트에 입력된 텍스트의 값이 이 변수에 대입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디펜던시 프로퍼티를 이제 뷰 모델에 있는 프로퍼티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? 우선 뷰 모델에 이렇게 프로퍼티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. 이렇게 프로퍼티를 생성을 해주면 이제 요 아까 전에 봤던 뷰의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 요 텍스트에 나는 뷰 모델의 특정 프로퍼티와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바인딩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괄호를 먼저 하고요. 그 안에 바인딩 키워드를 쓰고 패스는 레드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뷰 모델에 레드라고 하는 프로퍼티와 바인딩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.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텍스트 박스 UI에서 값을 입력하면 뷰 모델의 레드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됩니다. 그리고 레드 프로퍼티의 값을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UI에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죠. 자, 레드라고 하는 값을 불러오게 되면 UI에서 입력한 값을 불러와 줄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어떤 값을 레드에 입력을 하게 되면 UI에서 값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는 이 코드 비하인드 단에서 이제 컨트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값을 할당할 때는 바로 텍스트 박스의 값이 보여지게 되는데 요 뷰 모델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텍스트 박스 UI에 바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. 이렇게 값을 뷰 모델에 있는 프로퍼티에 대입을 하고 이걸 UI에서 반영이 되게 하려면 뷰 모델에 있는 값을 지정한 후에 알림을 줘야 됩니다. 이 알림을 주는 방법은 뷰 모델에 I notify property change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해당 인터페이스의 멤버를 정의해 줘야 됩니다. 요 밑에 보면 이제 뷰 모델에 어떻게 그 해당 인터페이스 멤버를 정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요.
그 인터페이스에 를 정의해 줍니다. 보면은 거의 이제 이 부분은 정형화되다시피 해서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요 밑에 이제 그 뷰 모델의 레드라고 하는 곳에 값을 대입을 하고, 그리고 나는 이 레드라는 값을 바꿨고 UI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는 이렇게 함수 raise property changed라고 하는 내가 정의한 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. 그리고 요 전달인자 값에는 프로퍼티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. 이렇게 raise property change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요 순간에 텍스트 박스에 값이 보여지도록 알림을 줍니다. 그러면 항상 이렇게 따로 호출을 해줘야 되느냐? 네, 호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뷰 모델의 프로퍼티의 세터에 이 raise property changed라고 하는 함수를 넣으면 이 레드 값에 값이 할당될 때마다 항상 이 알림을 호출해 주기 때문에 매번 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프로퍼티를 이렇게 게터와 세터를 정의한 다음에 세터 내에서 호출을 해주면 이 레드 프로퍼티가 저장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게 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뷰 모델을 만들 때마다 항상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되냐? 네,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귀찮은 일인데요. 그래서 대부분의 MVVM 라이브러리들은 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클래스를 제공해 줍니다.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즘 MVVM에서는 바인더블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인더블 클래스에서는 이 아까 전에 보았던 raise property changed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raise 세터 내에서 raise property changed를 호출하면은 이제 코드 길이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 줄로 이렇게 set property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해서 좀 간략화되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수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터에 아까 전에 봤던 raise property change들을 이렇게 별도로 호출해 주는 요 구문을 위에 set property에 이렇게 요 한 줄로 대체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즘 MVVM 이외에 리액티브 UI에서도 그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. 리액티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뷰 모델 단에서 상속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세터에 this.raise and self if changed라고 하는 함수로 위에 봤던 프리즘의 MVVM에서 제공해 주었던 바인더블 베이스에서 제공해 주었던 set 프로퍼티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디펜던시 프로퍼티, 그러니까 UI 엘리멘트에서의 그 프로퍼티와 우리가 뷰 모델에서 봤던 바인딩 소스에서의 프로퍼티는 서로 이제 이렇게 양방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. 이 연결에 대해서 방향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령 UI에 있는 값을 뷰 모델 단에 반영해 주는 것만 허용하겠다. 혹은 거꾸로 뷰 모델에 있는 값을 UI 쪽에 반영하는 것만 허용해 주겠다.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연결 방향성을 가지고 원웨이, 투웨이, 원웨이 투 소스라고 하는 세 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뷰 모델에서 UI 방향으로의 연결을 의미하고요. 이제 뷰 모델의 프로퍼티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UI가 업데이트가 됩니다. 하지만 UI 쪽 업데이트 사항은 뷰 모델 쪽에 업데이트 되지는 않고요.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항목이 이렇게 원웨이를 디폴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.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UI에서 정의한 게 뷰 모델로 반영되거나 뷰 모델에서 반영한 게 UI로 반영되는 게 양쪽 방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. 아까 전에 보았던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혹은 체크 박스의 이즈 체크드 같은
이런 프로퍼티가 투웨이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. 180 소스는 이제 UI에서 뷰 모델 방향으로만 업데이트 되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바인딩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. 예, 요 밑에 참조한 곳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공부하고 정리하듯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찍었는데 혹시나 틀린 부분이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